뭐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세월호 참사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런 거를 서울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1분이 했습니다. 내일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8월 14일까지 자전거 행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요곳 광화문 광장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실제 출발 장소는 저 밑에 대한문 가는 쪽에 있는 성공회 그 앞에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같이 하시는 방법은 지금 웹자보에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 웹자보에 공지되어 있는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리 바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가지고 오시고 자전거가 없으신 분들은 맨몸으로 오시고 다만 자전거가 없이 오시는 분들은 아마 5,000원 이렇게 참가비를 내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필요한 손수건, 목걸이, 그 다음에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물 이런 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내일은 8월 9일 토요일은 좀 특별하게 자전거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날은 여기서 모여서 저 성공회 앞에서 출발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8월 9일은 여의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문화공원으로 모여주시면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광화문까지 요렇게 오늘 이제 좀 특별한 자전거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14일까지 널리 참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 광고 말씀. 시간 오후 3시입니다. 똑같습니다. 광화문도 오후 3시, 토요일날 여의도에서도 오후 3시부터 이렇게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지는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넉 달이 다 돼가는데 우리 아직 10명의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승객들이 아직 가족들의 정말 시신조차도 가족들의 품으로 못 오고 있습니다. 택목항에서는 우리 10명의 학생, 선생님들, 승객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버스가 이번 주에도 또 출발합니다. 그 염원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 34명의 304명의 그분을 포함한 304명 전체의 명복을 빌면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해주십시오. 이쪽에 우리 계신 왼쪽 편을 보시면은 오늘 단식 25일차입니다. 다른고 2학년 10반 유민이 아빠입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쪽 옆에 우리 선임 한 분이 계시죠. 가족과 함께 하겠다. 오늘 단식 23일차 도철 선임이 동조 단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저 뒤쪽에 저 유가족 및 가수 김장훈 단식자이라고 써있죠. 가수 김장훈 씨가 오늘 4일째 유가족과 단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힘찬 격려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8월 7일
이곳 광화문에 오셨습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말 우리 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일일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또 오늘도 오셨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신부님들, 수녀님들 오늘 한 50분이 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하루 동조단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 천막에서 또 우리 기독교 금식기도단 또 분들이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하루 단식을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오후에 저쪽 세종대왕 그 상 앞에서 기독교의 세 개 교단입니다. 통합, 감리교, 기장 하고 그 다음에 민주정치 기독교 행동에서 목사님들, 신도들께서 오늘 기도회를 또 저곳에서 같이 하고 또 오늘 같이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틀의 꿈 공작소에서 오셨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그런 곳인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많은 분들이 한 50여 명 오신 것 같아요. 전교조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민운동교육원에서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토회에서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파주 주민밴드 어디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민미역 연세민주동문회 런던 대학 한인회 이런 곳에서도 오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성공회대, 그 다음에 한신대, 중앙대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하시고 계신데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인천 여성의 희망교육 네트워크, 그 다음에 티브로드 우리 조합원들, 그 다음에 CNN 조합원들, 그 다음 참교육 학부모의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자 작업장, 그 다음 환경정의, 선거파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 다음에 비정규 노동 없는 세상, 그 다음에 민주노총 조합원들, 이 많은 분들 오늘 보니까 여기 방명록에 이름을 기재하신 분만 121분이 참가를 하셨고요. 이분들 중에는 아까 단체 말고도 시민이다, 주부이다, 주부다, 직장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한 모두를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유명하신 이선엽 교수님, 행정학과 교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기 현장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월호에 지금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와서 정리도 없이 됐습니다. 세월호 문제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을 우리가 대표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정치, 문화가 그야말로 어느 한 곳 정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간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부실이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 독재 시절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군, 그러한 하나의 사회적인 자화상을 우리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세월호 문제만큼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사후적인 어떠한 처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예방에 대한 문제,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사회의 하나의 제도화, 민주주의도 하나의 제도이고요. 그리고 법도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변혁하고 개혁하는 것은 사람들의 외침도 있지만은 그 외침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식 농성장에도 우리 유족들이 24일, 5일간 나와서 목숨을 건 그러한 피맺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김장원 씨도 나와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심정으로서 노력해 나간다면은 반드시 제도화는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시스템화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지금 많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시스템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유족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이건 모두 다 하나의 개인의 외침 그날 모였다가 어떤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제도화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자.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노력이고 이 자리에 모인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없는 나의 노래 가에게 닿을 수 있기를 힘 없는 나의 노래 가에게 닿을 수 있기를 수년 위로 떠오르는 건 비겁한 얼굴 숨은 내 얼굴 수년 위로 떠오르는 건 비겁한 얼굴 숨은 내 얼굴 바닷속을 갈라내고 어둠도 다 헤쳐버리고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를 땐 닿을 수 있기를 닿을 수 있기를 가라앉는 감명이 곧 같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잊지 않게 노하고 힘 없는 나의 노래 가에게 닿을 수 없는 나의 노래 가에게 닿을 수 있기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비겁한 얼굴 숨은 내 얼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비겁한 얼굴 숨은 내 얼굴 바닷속을 갈라내고 어둠도 다 헤쳐버리고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를게 닿을 수 있기를 닿을 수 있기를 가라앉는 감력에 못 닿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잊지 않게 노라고 바닷속을 갈라내고 어둠도 다 헤쳐버리고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를게 닿을 수 있기를 닿을 수 있기를 가라앉는 감명에 곧 닿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잊지 않게 노라고 없는 나의 노래 가에
촛불 문화제를 좀 여느 때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시작을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공연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때하고 또 좀 오늘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아까 오늘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 총무간의 특별법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느끼는 우리 다 이렇게 다양하겠지만 저는 참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저는 촛불 문화제 하면서 다른 분들도 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금년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서는 안 된다. 누구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확인된 게 지금 이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그 서명이 4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그런 뜻을 표해 줬습니다.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나라에 정치하는 여야가 저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소식을 들은 것도 분노스러워. 그걸 막 억눌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염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하나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지난 4월 16일 날 발생한 이 세월호 참사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상규명돼야 된다.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돼야 되고 안전한 사회 건설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 필요하다. 이건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같이 뜻을 모으고 서명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휴스턴 한인 동포들께서 1,000명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서명 용지를 우리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모시겠습니다. 저 나오시는 동안 이쪽으로 앞쪽으로 오시죠. 예. 그 뒤에 서 계신 분들은 그 뒤에 우리 천막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앉아주시고 옆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조금 설명 따로 하실 분? 저기 아까 이제 그렇게 설명드렸듯이 한인 휴스턴 한인 우리 동포들이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교통비 등등 모든 비용을 또 자비로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요 신문에 지금 한인 동포 신문입니다. 여기에 1,000명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명 용지는 자필 서명 용지는 이제 좀 이따가 한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나라 정치권이 저러해도 400만 명이 넘은 이 서명과 그 다음에 국내외를 막론한 이런 거를 이게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내고야 말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 맞죠? 다음 우리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5일째 우리 유민이 양빠께서 단식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유가족들, 그 중에서 다른고 우리 학부모들께서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일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안 돼서 단식을 하고 있고, 이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그 다음에 안산에서, 팽목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학년 3반 학부모들께서 이거 광화문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신성희 아빠를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학년 3반 신승희 아빠입니다. 먼저 이게 이런 자리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거부를 했었는데요. 저희 못지않게 많이 힘써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에는 제 말 한마디가 크지 않겠다 생각해가지고 위로도 드릴 겸 같이 또 저희 딸 이야기도 잠깐 드리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정말 오늘 여기 오면서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힘없는 저희하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저희가 특별법도 오염되지 않는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승희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4월 16일 참사 때 지금 희생자, 실종자 포함해서 304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 단원고 2학년이 250명입니다. 그 중에 2학년 3반은 26명입니다. 26명 중에 아직 실종자로 있는 황지연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연이가 빨리 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아빠들도 다 똑같죠. 저는 많은 것 해주고 싶은 건 또 많지만은 여의치도 않고 다른 부모도 똑같겠죠. 근데 사실 승희한테 미루고 또 미루고 다음에 해줄게 그리고 잘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그래도 우리 승희는 이제 그런 저를 보면서도 기분 좋을 때는 진짜 뽀뽀를 원래 한 번 해주는데 3번씩도 기분 좋을 때는 해주고, 그리고 밤늦게 이제 공부도 하니까 저도 이제 밤늦게 잘 좀 안 잘 때에는 또 제가 침대에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아빠 잘하고 잘 자라고 하면서 또 한번 일으켜서 안아주고 그런 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들 간에 살다 보면 또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각방을 좀 쓰거나 이러고 있을 때에는 승희는 이제 거실에서 그냥 문자로 계속 아빠한테도 모처럼 휴가인데 휴일을 보내는데 기분 서로 안 좋게 지내면 되겠냐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도 아빠한테는 또 좀 이해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하면서 계속 문자가 와요. 또 반대로 또 엄마한테도 하면서 중간 역할을 우리 딸이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언니도 있지만은 동생이 더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딸을 봐서도 어쩔 수 없이 빨리 마음을 풀고 또 아이가 본데서 또 아내한테 달려가서 또 안아주고 하면서 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많이 행복했습니다. 많이 웃었고요. 서로 뭐 김치찌개를 한번 먹더라도 서로 웃으면서 삼수저씩 먼저 떠주고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 승희는 4월 16일 이전에 원래는 중학교 때도 성적이 한 중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서 단원고 들어가면서 많은 친구들한테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한테 약속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1학년 2학기 때 우수로 나와가지고 이번에 4월 16일 이전에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희는 그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5월 달에 장학 증서하고 장학금이 나와가지고 일부 나와가지고 승희는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 잘하는 것도 많겠지만 다들 그런 딸들이고 또 저도 같은 반 딸아이들을 보면 뭐 꽃필 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너무나 이쁘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냥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고 그런 죽음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질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딸아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여야가 서로 날치기라고 그러는데 둘 다 날치기로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또 저희 유가족 대표들은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합의된 내용도 정말 저희가 원치 않는 특별 전형 입학이라든가 뭐 의사자라든가 그런 거는 어제 월요일날 기자회견에도 저희 그 대표단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발표 기자회견할 때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그게 뭐 저희가 말하는 게 다 뭐 언론에서 또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뭐 말해도 뭐 계속 국민들한테 왜곡하면서 알려지니까 거기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뭐 잊지 말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같은 아빠 입장으로 여기 왔지만 지금 윤민이 아빠가 단식을 지금 25일째 하고 있는데도 사실 옆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 뒤에서만 멀구름이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힘도 내라고 해보고 싶은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한번 안고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뭐 유가족들의 바람은 뭐 그거임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 그거를 위한 특별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여야 간에 한 것은 도저히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화를 할 때 그 제도를 이상하게 또 망가뜨리는 저 이 근처에 있죠, 무슨 국가위원회 그런 위원장이 이상한 사람이 망가뜨려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제도가 있으면 다시 그
그 제도의 힘으로 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군인권 문제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있을 때 몇 번에 걸쳐서 군 의문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하면은 30년 전에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 여전히 그 회의장에만 오시면 우세요. 그 울분을 도대체 자기 자식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그 울분 30년 아니라 죽더라도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누가 뭐 어떤 선언 한 사람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비리와 범죄적인 행위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원들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이제 사장을 잡아가 하겠죠. 네, 사장도 지금 체포해서 재판을 하고 할 텐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대한 비리 구조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겠어요? 아주 극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법정에서 아무리 수사를 검찰이 뭐 특별검사가 오든 무슨 뭐 어떤 뭐 특별히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그걸 수사를 하고 해봐야 아주 거대한 비리의 일부분밖에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그 역할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끔찍한 참사들을 겪은 나라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고민이랄까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본에서 2005년에 103명이 사망하는 열차 사고 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열차 사고도 역시 우리가 보면 일본 같은 나라는 뭐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안전을 내버린 것이 아니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사람들을 내쫓고 엉뚱한 기계로 다 대체하고 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일본에 후쿠지야마라고 하는 그 노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일본 JR입니다. 그 회사의 열차가 그 컵을 돌다가 넘어져가지고 전복돼서 10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죠. 재판을 했는데 2012년도 1월 달에 그 당시에 안전 최고 책임자였던 서일본 JR 사장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최고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사고 내라고 지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면 적당히 눈 감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큰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한테 지우려면은 이른바 형법상의 개인 책임 법리가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개인들 잡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해봐야 거대한 비리를 형사상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자체를 처벌해야 된다. 기업 자체를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처벌하지 않으면은 기업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삼성 이 크레인하고 충돌해서 엄청난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판했죠. 선장도 잡혀갔고 양쪽 선장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법원 결론은 그 기름을 출고하던 배의 선장 회사 전부 다 풀려났습니다. 무죄가 됐고요. 삼성 측의 그 배를 끌고 가던 선장은 처벌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입니까? 삼성하고 허베이스프리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검사가 기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받았는데 형벌이 뭐냐? 벌금 3천만 원.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받은 형벌이 벌금 3천만 원이에요. 벌금 3천만 원은 그 크레인을 하루 빌리는 값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런 형법을 무서워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해가면서 영업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최고 책임자 처벌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기업이 대기업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기업 자체를 처벌해야 된다. 말하자면 기업을 사형시켜야 된다. 기업을 사형시키는 것은 기업을 도산시키는 거죠. 기업을 해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때 사고 이후에 유가족분들이 끊임없이 기업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까요? 결국 일본의 시민사회가 그런 참극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1 후쿠시마와 같은 그런 동경전력에 의한 그런 범죄적 행위가 또 발생한 겁니다. 영국에서는 1987년도에 도보 해협을 지나가던 배가 전복돼서 19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10년 후에 또 열차 사고 나서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드디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 이름이 뭐냐 하면은 기업살인법입니다. 기업살인법. 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렀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기업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종업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사람이 사망한 그러한 범죄적 행위가 일어났고 그것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발생했다면은 벌금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법을 만든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유가족들이라는 거죠. 유가족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배상금, 보상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노죠. 그리고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노동당이 총선할 때 그래 우리가 이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하고 난 뒤에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10배가 되고 100배가 돼서 또 더 많은 수의 시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 생각해보면은 2000년 중반에 군인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제도화 될 뻔하다가 말았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은 군대 갔다 오면 끝이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월호는 이 군대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안전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잘못했을 때 단순히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얘기 하면은 법하는 사람들이 그거 우리하고 법체계 영국은 법체계 달라서 다르다. 그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법리 위에 있는 것이 시민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월을 타다가 희생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기업이 잘못하는 행위들은 당장에 그 기업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하고 또 소비하게 만드는 그 기업의 행위들은 반드시 형사법적인 처벌을 가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 참고로 이 법 이후에 약 영국 같은 경우 7년 정도 지났는데 철도 사고는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앞으로 가져가 두시고, 여기 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한 발 앞서서 나가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분들에게 언제나 용기와 힘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고민이 이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다는 말이다. 싸가지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나란히 있지 못하게 꽁꽁 묶어놔야 한다. 꽁꽁 묶어놓고 찬찬히 보호 관찰을 해야 한다. 풀어놓으면 볼성 사나워져서 아이들 정신 건강에 해롭다. 미래가 없는 어른들이니 희망은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 하여 날이면 날마다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어른들이 버릇없이 아이들을 가소롭게 본다. 누가 정말 가소로운 것인가? 싹수가 누렇게 떠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어른들아, 볼성사납게 나대지 마라. 파릇한 아이들의 꿈을 뭉개지 마라. 부정탄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루 단식 농사 같이 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시민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최성문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를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문 시민입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요, 많이 쑥스러웠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식에 함께 참여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각종 동아일보, 저기 조선일보, 또 저기에는 청와대가 있는데요.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 생각해봤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저는 우리 유가족분들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성지구나. 성지라는 거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 자리가 성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까 보니까 아이들도 단식에 참여하더라고요. 또 그거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단식도, 그러니까 유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곳에 와서 꼭 단식을 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 단식 1일제 이런 거 하나씩 써서 달고요. 어디서나 동참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촛불 문화제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지만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합의가 없는, 국민의 뜻이 아닌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다시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단식 1일째라서 또 하루밖에 안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민 최성문님이 얘기했다시피 국민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야 합의 백지화하고 특별법 제정 다시 하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정말 요 세월호 참사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특히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까 공연도 받고 또 보게 될 거고 시도 낭송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월호 영상을 또 이분들 중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사진 작가이신 이상엽님의 사진으로 허철 감독님이 영상으로 편집을 해 주셨다 그럽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바람으로 닿을 때 내가 하나 모으라면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형들도 만져보며 나를 찾겠구나. 한 줌의 바람이 되고 제가 되고 바람 불면 우리 엄마 한숨이고 비가 오면 우리 엄마 눈물이고 내 동생 형제 자매는 희망을 열어보고 현실인지 꿈인지 난 못해. 오빠 동생 사장도 생각하니 원통하고 철도에서 안 갈 길이 못 된다는가. 다시 올 길이 막연하니 이미 건너 소원을 건너갔죠. 차갑게 식어버린 말끝에 단단히 굳어지세. 너희는 옷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천진난만하고 즐겁고 꾸이쁘고 장래가 속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에 갔다가 바다에다 사놓고 이놈들 너희만 살자고 우리 전화와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놈들아 너희도 부모가 있었고 또 현재 살지 않았겠느냐. 이놈들 문제치고 삼하고 일어나고 이놈들 계시는 놈들아 너희 거기 자식이 너희 피를 받고 너희들마다 자식이 아닌 남자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치듯이 밀려오는 그리움에 변할 수 없어. 난 정말 안 되는 거니.
속에 다시 사랑에 멈춰 알면서 웃어밖에 아기 지울 수 없는 고통들 잊을 수 없는 아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기억 다시는 절대로 다시는 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솔가님, 저 이제 앞으로 남은 두 곡 같이 노래하시는 솔가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솔가입니다. 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오는 길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얼마 전에 계속 그 세월호 기사가 올라오거나 유가족들의 영상이 올라오면 자꾸 보게 되는데 많이 보고 또 많이 퍼뜨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슬펐던 얘기가 시간이 지나는데 뭐 아직도 그러고 있어? 혹은 뭐 이렇게 너희들만 특별하게 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법에 제정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된 분들도 여기 남아있는 분들도 혹은 여기 오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특별법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볼륨을 좀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 맘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며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들판에 하나인
저희도 세 곡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는 함께 신나는 노래 불렀으면 싶어서 같이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 부를 건데요. 이 노래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세상의 아픔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 평화, 그리고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고요. 오늘 제일 말하고 싶은, 매번 집회 때마다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자꾸만 다 따로따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살자라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유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모두 힘을 내서 끝까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용히 계속 노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렁이 고라니 고라니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필요한 모든 걸 가져서 우리 지렁이 고라니 고라니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우리 바람과 불 따라 여기에 모인 우리 볶아먹고 비벼먹고 부쳐먹고 찢어먹고 한끼 뽕 걱정 없이 같이 살자 두물머리 지렁이 당정이 고래들 미량의 할매들 영덕에도 한끼 뽕 걱정 없이 같이 살자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길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모두 같이 잘 살아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촛불문화제 그 마지막 공연을 해주신 이란 솔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촛불문화제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 양한웅 공동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는데 또 하루 종일 단식도 하시고 그리고 퇴근 후에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든데 감사합니다. 예, 동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할 건데요. 그 이전에 사전에 뭐 정리된 내용이 아마 아까 사회자나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도 내용이랑 거의 뭐 비슷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검사, 정말 한국은 특별한 검사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댓글을 조작해도 간첩을 조정하는 검사, 고급 성룡차를 피의자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검사들, 그리고 여성을 검사실로 불러서 성폭행을 일삼는 검사들, 그런 놈들이 검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검사를 임명하겠다는데 시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결과는 뻔한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국민들이 특별검사를 부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몇 수십 번 쏘아왔습니다. 어떤 특별검사가 오더라도 진실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지명하는 특별검사 무엇을 조사하겠습니까? 당장 박근혜부터 조사해야 되는데 박근혜가 지명한 검찰총장이 박근혜가 지명한 특별검사가 박근혜를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본 신문에는 희한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갔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지만 만일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생때 같은 국민이 자식이 304명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냥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살인의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의 원인을 늦덥지 않은데 공작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오늘 민주당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공감위원장, 국민이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민공감위원장입니까? 국민이 53% 이상이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라.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합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말 박근혜를 도와주는 최고의 사람이 김한길, 안철수인 줄 알았지만 박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민주당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국가에 사는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초경쟁에 몰리고 직장에 나가면 모조리 비정규직이고 조금 나이가 들면 나가라 하고 나이가 더 들면 50살 넘으면 직장에 다 쫓겨나고 60 넘으면 기초연금도 깎아서 주고 아무런 복지도 없는 이 나라, 오직 살인적인 경쟁에 내몰리는 이 김성 같은 나라에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국민이 안전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막는 것이 이 나라의 여당이고 야당이고 박근혜입니다.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개같은 협상을 거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역사의 쟁이 될 것입니다.
절대 침묵하거나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8월 15일 교양이 오시든 말든 우리는 여기서 10만 명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양이 특별법 통과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으로 자주적으로 투쟁하여 특별법을 반드시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 또 낮에 좀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유심히 저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있나 한번 저도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25일째 당직을 어떤 분은 800배를 저 구석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종이배를 접고 있고 어떤 분들은 리본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고 저 옆에서는 목이 터져라고 특별법 제정위원 서명에 동참해 주시라고 외치고 있고 가수가 단식을 하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오늘 여야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특별법이라고 정말 공당의 양당의 원내 총무가 합의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주 휴가 기간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정말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특별법 제정하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광화문에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가 기간 끝납니다. 그렇죠? 국민대책회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월 12일부터 이곳 광화문 최소한 인원입니다. 416명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 416명에는 이 나라 각계각층의 내로라 하는 분들이 다 여기에 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명한 분들, 힘있는 분들, 이 세월호 참사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앞에 명패를 달고 이렇게 모일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더 힘있는 사람들, 이름 없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은 그 옆에, 앞에, 뒤에 수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자 하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8월 15일 범국민대회를 하기로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 8월 15일 범국민대회는 8월 15일 집회 하루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8월 15일, 16일, 1박 2일 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에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8월 15일, 16일 싸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의 뜻을 오늘 광화문에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휴가 7일차 마지막으로 힘차게 구호로 확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여야 합의 동의할 수 없다! 양당 원내 총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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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협상을 실시하라!